다음에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요, 이제 충북 초등특수 합격하신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도 그 앞서 얘기해주신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어, 기간제 경험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올인해서 공부도 해보셨고, 그 다음에 노량진에서도 공부해보셨고, 또 집에 내려가셔도 공부해보셨고, 그러니까 임고생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경험을 해보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질문해주신 내용들하고도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좀 공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선생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초등특수 충북 합격생입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시간표, 그리고 멘탈, 기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신만의 공부법과 시간표가 작성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2월 달이라면 선생님들께서는 자신만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던 선생님들은 자기만의 스케줄과 시간표가 있겠지만 지금 초수생과 그리고 자신의 시간표에 자신이 없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고민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한 시간표를 말씀드리고 본인에게 맞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장특법, 총론 이렇게 해서 1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과정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잡았고요. 초과정은 3시간 잡았습니다. 초과정은 2시간 잡았습니다. 근데 초수생 선생님들께서는 초과정에는 3시간을 최소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모두 다 특학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시간에 맞게 공부를 했습니다. 단순히 장특법이나 총론에서 몇 페이지를 보겠다, 몇 장에서 몇 장을 오늘 보겠다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만 장특법을 보고 덮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한 특과정을 공부하고 덮고 이렇게 해서 그 짜여진 시간을 최대한 집중해서 활용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여 시간표가 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에게 시간표를 짤 때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실제로 많은 실수를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저는 공부에 대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특학뿐만 아니라 장특법, 모형, 점자, 초과정 등 많은 공부량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많은 과목을 가지쳐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스스로 정해서 가지를 쳤습니다. 근데 저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생이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착실히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속도도 늘어나서 더 이상 버거워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한 하루 일과를 꼭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물론 새벽부터 일어나신 분,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맞으신 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면 아침 일찍 공부해서 오늘 하루 한 시간표를 일찍 끝내고 그 이후에는 휴식을 갖고 늦잠을 좋아하신 분은 늦잠을 다 주무시고 오늘 하루 일과를 늦게까지 끝내는 방법도 저는 오늘 하루 일과를 모두 끝낸다면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리한 계획을 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1, 2월 초반에는 많은 열정과 의욕을 앞세워서 시간표를 좀 과도하게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잠도 줄여가면서 할 수 있지만 시험은 11월입니다. 1, 2월부터 그렇게 달려버리면 결국에는 후반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저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오버페이스를 하지 말고 1월부터 2차 시험 1월 중순까지 계획을 크게 잡음으로써 선생님들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멘탈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임용 공부하는데 많은 멘탈이 흔들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요.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도 오가고,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앞서 말한 자신만의 스케줄이 있다면 그 스케줄로 꿋꿋이 밀고 나가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것을 말하면 저는 다 말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출 분석입니다. 제가 시험에 오랫동안 낙방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것도 이 기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출에 대해서 먼저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작년에는 기출 분석에 정말 힘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제가 9시에 가면 9시에 가서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출 책을 피는 거였습니다. 기출 먼저 책을 피고 초수생 선생님들은 당연히 답을 맞출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을 맞추는 것보다 문제를 읽어보고 그에 대한 답지를 바로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지를 봐서 이 답은 이거구나 라고 해서 답을 먼저 보고 문제와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영역별로 시작했습니다. 경화쌤 강의에 맞춰서 시각, 청각, 지적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매일 아침 독서실에 앉았을 때 1시간, 자기 전에 공부가 마무리되는 1시간을 미리 남겨놓고 그 1시간에도 기출을 풀어서 매일 2시간씩 기출을 매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3월, 4월, 5월 어느 정도 기출을 한번 반복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답을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추가로 연관된 키워드를 거기다 조금씩 작성해 보아서 계속 또 반복했고요. 7월 이후에 이제 문풀 시작했을 때는 이제 연도별로 해서 복합적으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고 거기에 또 제가 추가로 문제를 나 같으면 이렇게도 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역으로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렇게 내고 시험장에 가고 어떤 문제를 보면 이거는 16년도 문제, 이거는 몇 년도 문제구나 해서 바로 캐치가 바로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객관식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이게 문제를 계속 매일 2시간씩 풀다 보니까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도 당연히 풀었고 예전 지식 같은 거는 물론 거르겠지만 객관식 문제에서도 다시 재기출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까지도 저는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정말 제가 옆에 곱하기 1000을 한 것처럼 기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저는 2차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차 첫 번째는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1차 준비하시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힘겹게 달려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만 놀면 금방 지겨워집니다. 바로 스터디 구성하고 그에 대한 기출책도 준비해서 기출문제를 바로 저는 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출문제 한 문제 푸는데 정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양한 선생님들 의견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모두 다 적어놓고 거기에서 최고로 자신들이 이 답은 정말 모범 답안이다 라고 생각한 그 답을 생각해서 기출 답을 다 작성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2차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스스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한 사람, 2번 한 사람, 3번 한 사람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1차 점수가 낮아서 이번에는 안 할게요가 아니라 해서 한 번이라도 경험을 더 쌓는 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 분석입니다. 1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차도 기출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나 면접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이 거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이미 1차 발표 전에 다 해 놓았다면 이제 2차에서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작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답은 그때마다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답을 조정해 가면서 계속 기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점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보다 내가 키워드가 빠진 점을 채워놓고 수업 시연할 때도 내가 자주 하는 습관 같은 것을 줄이는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시연에 관한 것인데 실제 수업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앞에 학생이 없다고 그냥 무작정 창조적인 거, 새로운 거,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감이 되는 수업, 자연스러운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지만 교사 중심의 수업입니다. 이 교사 중심의 수업을 줄이는 것에 이 교사 중심의 수업을 제가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확산적 사고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왜라는 질문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답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라는 이런 왜라는 질문을 많이 쓴다면 그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수업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1년도 충북은 시책 문제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조금 막막하기도 했는데 이 시책은 충청북도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주요 업무 계획 파일을 다운받아서 조그맣게 저는 단권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소한 단어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씨앗학교나 뉴스페이스, 초록학교 이런 거는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는 지역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넷에 쳐서 그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와 나왔던 기사를 실제로 보고 읽으면 더 이해가 쉽고 그리고 답변을 할 때 더 실감나게 정말 저 사람이 알고 있겠구나라는 식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탈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2차에서 멘탈이 많이 망가지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일주일 전에 이미 손을 벌벌 떨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이 멘탈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을 대기할 때가 가장 떨렸지만 막상 들어가서는 떨리지 않았던 게 일단은 저도 면접관님들을 모르지만 면접관님도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당황을 했는지도 그분은 모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나는 전문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채점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채점을 당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말을 하고 가르치려고 온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 때는 떨리지 않았고 수업 시험도 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2차에서는 이렇게 하면 멘탈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준비한 것을 다 말씀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2월, 3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있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계획한 것을 꿋꿋이 우직하게 밀고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충북에 최종 합격하신 선생님과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하실 때 보통 이제 특과정이나 법을 외우실 때 통으로 이제 암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공부하셨던 비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법하고 특과정 같은 거는 이건 케이스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방법인 반복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전화 스터디하고 그리고 따로 시간표에 계획된 거 장트법 총론, 통암기 그냥 반복적으로 빠르게 읽는 거를 우선으로 했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항상 장트법 총론 베개 밑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한 자라도 더 읽고 자려고 했기 때문에 장트법 총론은 결국에는 다 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반복해서 하는 학습 제가 계속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해드리는 건데 사실 계획은 되게 잘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실천이 진짜 어려운 게 반복 학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단권화나 서브노트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권화나 서브노트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단권화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 서브 같은 거는 투꿈에서 다운받아서 그 서브를 거기에 맞는 서브를 저한테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도 기간제를 하셨던 경험이 좀 있으시죠? 근데 기간제를 하시면서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기간제하고 공부를 병행할 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혹시 있을지 선생님만의 좀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간제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 저도 결국에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수행해야 되고 그러나 신부는 또 수험생이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것은 참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침 8시 반 출근이면 8시에 출근을 해서 8시에서 8시 반 아이들이 학교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과 스터디를 구성해서 30분 동안 장등법과 총론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화목은 빈 교실에서 5시에서 8시까지 특학을 돌렸고요. 이렇게 해서 주변 선생님들, 합격한 선생님들의 노하우도 직접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특학 기술들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2차로 넘어가면 장소 섭외하는 게 일반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교실에서 하는 게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스터디룸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하면 아마 그 동선과 실제 2차 면접 동선은 정말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기간제 하신 선생님들은 학교 관리자분께 양해를 부탁해서 실제 교실에서 책상을 놓고 면접 보고 수업 시험한다면 좀 더 깔끔한 동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해주신 방법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출근을 한 시간하고 그 다음에 또 퇴근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좀 효율적인 사용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그 일에 제가 계약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선생님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과 공부 병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